그리고 국힘 같은 경우에는 이게 트럼프 현상이거든요. 트럼프 현상이거든요. 트럼프 현상. 그러니까 뭐냐면은 옳고 그르고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편 결집시키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편만 결집시키게 되면은 어차피 중도층이란 건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재밌는 건 뭐냐면 내가 제일 먼저 민주당 비판할 때 첫 글이 바로 뭐였냐면은 한겨레 신문의 성한용인가? 그 사람이 그때 이제 그 조국 사태 때 민주당의 행태를 갖다 옹호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뭐라고 예. 했냐면 어차피 중도는 없다. 아. 우리가 막 나가게 되면 중도층은 어차피 이쪽 아니면 저쪽 찍게 돼 있다. 갈라지고. 그런데 우리가 싫다고 국힘 찍을 거야? 그렇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막 나가도 된다. 그래서 자기 지지층 똘똘똘똘 결집을 시켜가지고 사실 조국 사태 와중에서도 대통령 지지율이 40% 아래로 떨어진 적이 별로 없어요. 예. 그 정도로 똘똘똘 뭉쳤고 그 다음에 버텨가지고 이재명 차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걸 갖다 지금 국힘에서 똑같이 하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지지층을 결집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지지층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여론조사에 이제 응답을 하거든요. 한번 업된 거에 약간 올랐었는데 이거 보고 지금 업돼가지고 이제는 여론조사는 무조건 응답하고 이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에 따르게 되면은 아니 호남에서 윤석열 지지율이 40%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이거 사실 가능하지가 않죠. 네. 이게 평상시에도 가능하지 않은 일이 그러니까 그게 사실 믿을 만하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대표집돼 있다라는 예. 거고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제 경상도나 뭐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이 그 지역을 갖다 거짓말할 수가 있어요. 어디 사십니까? 그러면 아하. 호남입니다. 왜냐하면 지역마다 할당이 있기 때문에 예. 지역마다 할당량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호남으로 되면 그게 이제 호남으로 잡히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했거나 아니면 어쨌든 간에 어떤 알 수 없는 이유에서 보수가 과대표집됐거나 예. 이런 차원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집시키는데 성공한 거예요. 똘똘똘똘 뭉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 가지고는 대선 나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결집해서 나왔는데도 아까 우리가 여론조사 결과 봤죠. 예. 결국은 정권 교체냐 정권 연장이냐 야당 후보냐 여당 후보냐 이렇게 물었을 때는 이 여론조사에서조차도 7에서 8% 민주당 후보가 더 높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하하. 그런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서 보수층만 결집시켜가지고 지지층만 결집시켜가지고 대선에 나갈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면은 어차피 탄핵선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탄핵선거에서 요번에 탄핵선거기 때문에 대선 내내 문제가 되는 게 바로 그게 문제가 될 겁니다. 그 계엄이 옳았다는 거냐. 너희들 왜 계엄을 옹호했느냐. 이게 문제가 될 거라는 거거든요. 그게 제일 큰 이슈가 될 겁니다. 여기서 빠져나가려면 뭐가 돼야 되는 겁니까? 윤석열하고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비로소 너는 물을 수가 있는 거죠. 이재명 너는 아. 민주당 너희들은 이렇게 물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갖다 선을 좀 못 긋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지금 이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2030 젊은 층하고 특히 중도층을 잡아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중도 확장성이 있게끔 중도 확장성을 가지게끔 당을 혁신을 해야 돼요. 이 두 가지 과제가 해결되면은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겁니다. 그때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여론조사 가지고도 이게 지금 보수가 최대치로 나온 거라고 보거든요. 예. 최대 결집해서 나온 여론조사에서도 아까 같이 질문의 형태를 바꿨을 때는 국힘한테 상당히 7, 8% 불리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대선 못 치릅니다. 라고 한다면 두 가지 전제 조건을 가지고 그 문제는 깨끗하게 해결한 상태에서 예.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자, 우리는 알았어. 해결했어. 잘못했어, 대통령이. 그래가지고 뭡니까? 감옥 보냈잖아. 감옥 보낼 거잖아. 그 다음 탄핵했잖아. 자, 이거 끝났어. 근데 너는? 네 문제는 어떡할 거야? 이렇게 국면을 옮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까지 못 가는 게 뭐냐? 지금 이 결집했을 때 이 강성 지지층을 갖다가 중심으로 결집을 했거든요. 예. 단결하는 건 좋은데 여기서 단결해야 되는데 엉뚱한 데 가서 단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단결해 있는 사람들 일로 끌고 와야 되거든요. 근데 시간이 너무 촉박해.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뭐냐 윤하고 선을 딱 긋고 그다음에 그 강성 지지층 성난 강성 지지층들을 달래고 설득을 해가지고 올바른 방향으로 끌고 왔어야 되잖아요. 예. 그걸 못한 거예요, 얘네들이. 여기에 편승해버린 겁니다. 자기들이 그냥 쉽게 그냥 편승했거든요. 편승하다 보니까 지금 이 유튜버들이 당을 집어먹은 상태가 된 겁니다. 근데 이거 굉장히 어디서 많이 봤던 장면이잖아요. 예. 민주당 상황이잖아요. 민주당이 사실은 뭡니까? 유튜버한테 잡아먹힌 상태잖아요. 사실 당 최고위원회보다 더 강한 게 김어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 실제로 후보들이 공천도 거의 가서 받다시피 하고.
여기서도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 확실하게 윤과 선을 긋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뭐냐면 보수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사과하고 뭡니까? 새로운 혁신의 비전들을 제시하고 이렇게 자기 변신을 완료했을 때 남은 건 뭐예요? 남은 문제는 이제 민주당 문제, 이재명 문제가 남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대선을 치르게 되면 해볼 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이 지금 마련되지는 않았습니다. 예. 자, 지지율만 봐서는 얼마만큼이나 강력한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부분은 조금 미흡할 수도 있다라는 점. 과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또 탄핵 정국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관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서부지방법원 난동으로 지금 법원행정처는 폭동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46명 전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네요. 당연한 거죠. 예. 이건 중대 범죄입니다. 이걸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보 보수 여당 야당을 떠나가지고 이런 식의 범죄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시스템이에요. 국가 시스템이거든요. 이건 국가에 대한 공격입니다. 그러니까 엄중하게 처벌해야 되는 거고 이게 헌법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사법부는 뭡니까? 여당 야당 싸울 때 거기서 결정 내려주는 데가 어디예요? 사법부란 말이죠. 예. 그런데 그런 사법부를 갖다 폭력으로 공격을 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대통령은 앉아가지고 계엄령으로 입법부를 갖다 없애버리려고 하고 그 지지자들은 난동을 부려가지고 사법부를 없애버리려고 하고 예. 심지어는 뭐냐면 그 판사 죽이겠다, 살해하겠다는 협박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뭐 총기, 폭탄 만드는 법 좀 알려달라 뭐 이런 글도 올라오고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는 겁니다. 이거는 삼권 분립에 기초한 우리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에 대한 공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반국가 분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을 놔두면 안 됩니다. 편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강력하게 처벌해야 되거든요. 예. 우리 사회로부터 강력하게 분리시켜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윤은 뭐 했습니까? 선동한 거 아니에요. 윤석열 의원 말씀하시는 거죠? 윤석열 선동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깔끔하게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때 그 뇌물 뭐 걸렸을 때 자기가 글 올리잖아요. 자기 팬들한테 글 올려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은 나를 버리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나를 위해 가지고 국가를 버리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를 위해서 사실을 버리고 진실을 버리고 정의를 버리고 오로지 나를 위해서 결집하라. 이렇게 지금 오더를 때려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명령인 거야. 그러니까 신난 거죠. 내 뒤엔 대통령이 있는 거고 대통령의 뜻이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여당에서는 뭡니까? 그런 대통령을 말리질 못하고 잘라내질 못하고 거기에 편승을 해버린 거거든요. 김민전 의원 뭐 했습니까? 패골단 데려다 놓고 앉아가지고 국회까지 불렀잖아요. 그 사람들이 쓴 하얀 모자 아세요? 그게 옛날에 패골단이 쓰던 모자예요. 예. 전두환 앞제비들이 쓰던. 예. 시위 학생들을 폭력적으로 진압을 하고. 예. 그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군사 독재 정권의 그런 폭력 집단들을 갖다 그것의 상징을 갖다 국회로 불리고 김재원은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아스팔트 위에 십자군이라고 부르고. 김재원 전 최고위원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성전을 치르는 성스러운 전쟁을 치르는 전사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근데 윤상현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래봤자 곧 순방될 거다. 실제로 막 경찰 서울경찰 어디죠? 그 경찰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선처를 부탁하고 이런 식으로 편들어주고 나온다란 말이죠.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 뒤에 대통령이 있고 우리 뒤에 여당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앞에 서 있는 전사들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막 나갈 수 있었던 거거든요. 이게 배경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사주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선동했다고 직접적으로 선동했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난동을 벌일 수 있는 심리적인 분위기를 만든 건 바로 대통령하고 뭡니까? 대통령 직접적으로 선동한 거고 사실상 그것에 가깝고 그다음에 여당의 태도라는 겁니다. 이 책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끝난 다음에도 강력하게 비난해야 되거든요. 예. 저 사람들은 보수가 아니다. 그냥 폭력배들이다. 그다 선동하는 놈들은 그 유튜버들이잖아요. 야 세상에 그 일주일 사이에 1억 2천만 원인가를 벌었더라 1인당. 돈 엄청 벌었어요 지금 걔네들. 나가가지고 그런 걸 왜 계속 자극적인 걸 반송해야지 돈이 들어오거든요. 예. 슈퍼챗인가만 계산해도 1억 2천인데 슈퍼챗 말고 또 후원으로 받는다며. 예. 그거는 계산도 안 돼요. 은행 계좌입니다. 은행 계좌로 들어온 건 계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버는 겁니다. 그 대목 장사하는 놈들이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원래는 그렇게 못하게끔 지도력이다라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옛날에 내가 노동운동하는 사람들한테 들었는데
80년대 90년대 초에 그 사람들이더라고요. 지도력이란 건 뭐냐, 노동운동의 조직력이란 건 뭐냐, 사람들 묶어가지고 막 싸우게 만들고 이게 조직력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싸움이 벌어질 때 통제할 수 있는 거래요. 아. 왜 사람들이 격해지거든 싸움이 벌어지면 그럼 폭력으로 치닫을 때 그걸 못하게 막는 게 지도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마침 국힘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내모는 게 지도력이 아니에요. 항의할 수 있죠, 당연히. 분노할 수 있죠. 분노 표출하는 건 민주주의 사회에서 모든 국민들이 갖고 있는 권리입니다. 예. 그런데 폭력을 쓰는 건 안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사법부로 쳐들어간다는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우리 모두에 대한 공격입니다. 그런 거 나왔을 때 강력하게 제지를 해줘야 되거든요. 강력하게 제지를 지금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도하는 게 아니라 편승하는 거예요. 얘들 눈치를 보면서 거기 이제 편승해 버리는 겁니다. 왜? 지금 나오는 지지율이 주로 이제 그렇게 결집된 지지율이거든요. 예. 이 지지율이 아까운 거야. 그러니까 거기 슬쩍 편승해 버린 그러는 가운데 사실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거든요. 그 배경이 된 거죠, 분명히.